안녕하세요. 헨TV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마음학 개론입니다. 오늘도 책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마음학 개론 중에서 읽어볼 책은요, 이윤주 작가의 부엔 까미노라는 작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작가 소개입니다. 느려도 괜찮아, 헤매도 괜찮아, 차근차근 단단해질 거야. 네, 그럼 이어서 작품 함께 읽어볼게요. 부엔 까미노라는 작품입니다. 멍하니 누워서 천장을 바라본다. 긴 시간 같은 자세로 누워있어서 등이 베긴 모양인지 몸을 뒤척인다. 여자의 머리맡에 있는 큰 창에서 햇살이 한쪽으로 비껴와 그녀의 얼굴을 찌른다. 커튼을 달았으면 밤인지 아침인지도 모르게 더 잘 수 있었을 텐데. 이 집에 이사 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큰 창은 아직도 커튼이 없는 채로 바깥 시각을 알리고 있다. 유나가 희미하게 짜증 섞인 소리로 이불을 뒤집어 쓴다. 숨쉬기가 답답하다. 갑자기 느낀 배고픔에 그녀는 옆에 둔 작은 베개를 껴안고 등을 둥글게 바라본다. 배는 고프지만 먹고 싶지 않을 때 그녀가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위를 살살 달래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든다. 눈을 떠보니 햇살이 가득하던 방은 어느새 어둠이 가득 찼다. 그제야 유나는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다. 그녀의 어머니가 식탁 위에 깎아놓은 사과는 갈변에서 시들시들했다. 매일 아침 어머니가 새로 지은 밥은 저녁이 될 때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방에 있으면 들리는 밥솥 여는 소리와 어머니의 한숨 소리에 미안해서 오늘은 얼른 크게 한 그릇을 퍼서 꾸역꾸역 밀어 넣었다. 얼른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방 안은 창밖에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으로 겨우 어둠을 모면했다. 그렇지만 책꽂이에 꽂힌 책 등의 글자를 식별하기는 어려웠다. 유나는 읽지 않는 책을 내일 정리하리라 다짐했다. 몇 달째 벼르기만 하는 중이었다. 책꽂이의 한쪽에는 유나의 일기장이 자리하고 있다. 빨간 하드커버에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가 점점이 박혀있는 중학생 유나의 일기장부터 갈색 인조 가죽 커버에 연도가 박혀있고 쪽마다 날짜가 써진 최근 몇 년의 일기장까지 빠짐없이 채워온 유나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하루를 정리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던 그녀가 일기를 쓰지 않은 지 반년이 넘었다. 반년이 넘게 그녀의 일상은 그녀의 빈 일기장처럼 정리되지 않은 채 멈추었다. 어제는 10년 전에 쓴 일기를 박박 찢어버렸다. 그제는 책들을 꺼내서 내다 버렸다. 모든 것을 다 버리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아무리 버려도 달라지는 게 없다면 남는 것은 하나. 유나 자신이었다. 사라지고 싶다. 눈을 감았다가 뜨면 모두가 나를 기억하지 못했으면 좋겠다. 물먹은 솜처럼 한없이 가라앉던 그녀는 눈을 감고 자기만의 세계로 도망친다. 눈을 감았다가 뜨고 나면 그녀가 상상했던 것처럼 주위의 모든 것이 달라져 있길 바랐다. 그러나 아무리 상상 속으로, 꿈속으로 도망쳐도 현실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물먹은 솜에 불과했던 유나는 어느 순간 물에 던져진 돌이 된 것만 같았다. 이러다 떠오르겠지 하며 부유하던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점점 가라앉기만 하더니 떠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둠 속 반짝이는 휴대전화 화면에 뜬 이름은 지연이었다. 어릴 때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동생이다. 지연은 언제나처럼 언니 요새는 괜찮아? 라고 물었다. 오늘만큼은 괜찮지 않다고 솔직히 말하고 싶었다. 수화기를 통해 숨죽인 울음소리가 지연에게 전해졌다. 유나는 도망치고 싶지만 막다른 곳에 다다를까봐 겁이 난다고 말했다. 도망쳐도 달라지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지연에게 물었다. 도망칠 수 있을 때까지 도망쳐 언니. 지연은 딱 10년만 도망쳐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는 말로 유나를 위로했다.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것이 무엇이든 일단 해보고 아직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생길 때까지 기다려보자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전화를 끊고 유나는 한참이나 망부석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고작 10년만 살 거라면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해결 과제를 받아든 사람처럼 마음이 분주해졌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가만히 떠오른 도시 이름 하나를 소리내 중얼거렸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성 야곱의 유해가 묻혀있는 곳으로 그 유명한 성당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붙였다. 성스러운 그곳에 가 닿기 위해 유럽 곳곳에서 출발한 순례자들의 걸음은 천년에 걸쳐 산티아고 순례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단 그 도시에 도착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떠남의 목적이 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누군가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누군가는 자아를 찾기 위해, 누군가는 괴로움을 잊기 위해 그 길로 향한다. 저마다 길을 걷고자 하는 이유는 제각기 다르다. 아니, 다르면서도 같다. 길을 걷고 난 후에 나는 길을 걷기 전에 나와는 다른 사람이길 바라는 바람이 그 길로 향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아래 깔려 있다. 사라지고 싶은 유나의 머릿속에 호련히 산티아고가 떠오른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그곳에 가보자. 거기에서 내가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어도 그곳에 다녀오면 무언가 달라져 있을 거야. 유나는 불이 나게 컴퓨터 앞에 가서 앉아 항공권을 검색했다. 방금까지 사라지고 싶어 했으면서 그 와중에 돈을 아끼겠다며 가격을 비교하고 있는 그녀의 자신이 너무나 모순적이어서 웃음이 났다. 계획 따위는 없었다. 걷다가 힘들면 길 위에서 쉴 작정이었다. 정 못 걷겠으면 버스도 타고 택시도 타며 부담 없이 걷기로 했다. 막상 여행 장소도 정하고 순조롭게 휴직 처리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나는 걱정을 멈출 수가 없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짐에 부피는 커가고 무게는 늘어갔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유나의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집어넣기에 그녀의 가방은 너무 작았다. 출국 전날 밤까지도 유나는 짐을 몇 번이나 싸고 풀기를 반복했다. 38리터나 되는 여행용 가방을 가득 채우고도 짐은 줄지 않았다. 결국 형광 연두빛의 보조 가방까지 추가해서 앞뒤로 매야 할 판이었다. 며칠 동안이나 짐을 싸고 있는 유나를 보며 유나의 어머니는 적잖이 마음이 쓰였다. 별 잡음 없이 사춘기를 보내고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한 기특한 딸이었다. 그런 딸이 어느 날부터인가 출근할 때를 제외하고 방에 틀어박혀 있으니 속으로 응원하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유나가 수년간 일하던 직장을 갑자기 쉬고 여행을 떠난다고 했을 때도 딸의 결정을 지지했다. 하지만 보통 시국이 아니었다.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는 안내방송으로 더 불안하던 차였다. 유나야, 스페인은 여행하기 괜찮다니? 괜히 외국에 나갔다가 거기에서 가두거나 쫓아내는 거 아니니? 어머니에게는 쫓겨나면 돌아오면 된다고 호기롭게 말했지만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출국 당일 아침을 맞았다. 눈을 뜨자마자 순례자 단체 채팅방에서 지난밤의 대화를 확인한 유나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스페인에 폭설이 내렸다. 사진을 보니 오후 내내 내린 눈이 무릎까지 쌓여 단어 날 것 그대로 설상가상이었다. 헛헛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겨울에도 영상이라 춥지 않다던 스페인에 3월 초입에 내린 폭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과연 스페인에 갈 수 있을지, 유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책 함께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윤주 작가의 부엔 까미노라는 작품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올게요. 안녕!